이게 출력이 여기 저번 시간에 했던 거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따로 안 그리고 우리가 한 번에 이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A0부터 S3까지. 물론 여기 출력이 S0부터 S3까지 있고 이제 풀레드니 아웃풋이 있고 이렇게 되는 물론 이제 구조인데 여기 뭐 로드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메모리에서 이게 신호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클리어 신호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로 액티브한 클리어 신호가 또 트랜스퍼 시그널도 들어가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구조예요. 어쨌든 뭐 플립플랍으로 이제 하고 뭐 풀레더를 4개를 이렇게 쭉 펴가지고 그리나 이렇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나 뭐 어쨌든 다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고 자 이런 상태까지 있을 텐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몇 가지 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어떻게 동작할지 어떻게 덧셈이 일어날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뭐 얘기했지만 이 아웃풋이 이쪽 어큐뮬레이터에 들어갈 때는 이제 트랜스퍼 시그널 펄스가 로에서 하이로 가는지 그 시점에서 이 결과가 이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는 거고 S3부터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저장되게 될 테고 또 마찬가지로 그 이제 로드 시그널이 들어오면 로드 펄스가 들어오면 물론 이제 이때는 메모리에서부터 쪼개진 메모리 쪽에서 4개의 비트가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들어올 텐데 패러럴 트랜스포머입니다. 요 신호와 요 신호는 그렇고 이제 클리어 신호는 이제 어큐뮬레이터가 전부 제로를 만드는 거고 클리어 신호는 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게 동작하는지 물론 이제 대충 이건 봐도 이미 사실은 잘 알지만 뭐 좀 이제 시퀀스를 한번 같이 따져보죠. 우리가 레지스터를 이제 표현할 때 물론 이제 S3가 어떻고 S2가 어떻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써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예를 들어서 11011 이렇게 하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A3가 1이고 A2가 0이고 A1이 1이고 A0가 1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이제 보통 이제 하고 또 그 이렇게 쓰면 이게 의미는 이제 트랜스퍼라는 거죠. A에 있던 값을 B로 보내는 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해요. 일단 이제 뭐 요걸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죠.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뭐 간명하죠.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든 동작을 할지 시퀀스라는 거죠. 덧셈과 관련된. 보통 이제 뭐 덧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그제머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A를 0, 0, 0, 0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클리어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이 신호가 액티브한 클리어 신호가 들어가면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신호로 따져서 클리어 또 로드 트랜스퍼 여러 가지 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처음에 T1이라고 하는 시점에 여기 이렇게 T1이라고 하면 T1에 이제 액티브한 신호가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T1에 들어가면 A 어큐뮬레이터가 전부 이제 리셋시되는 이제 클리어가 되는 제로가 되는 그런 결과가 얻어질 거고 두 번째는 메모리에서 이제 M이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라고 생각하고 하기도 하고 메모리에서 이제 B로 데이터가 트랜스퍼가 이제 일어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001이라고 합시다. 1001이 이 레지스터로 그럼 로드 시그널이 이 시점에 있는 거죠. 이 시점에 있고 이 시점이 이제 T2라고 하는 거죠. T2에 물론 이제 요 전에 이 시점에서 이제 메모리에 이쪽에 연결이 물론 이제 뭐 메모리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고 뭐 그걸 다 해야 되겠죠. 다 해서 이쪽이 지금 이제 1001이 이 시점에 여기 이제 로드 시그널이 액티브한 상황이 되기 전에 서부터 최소한 요 시점까지는 여기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B가 1001에 해당하는 값을 가질 거고 B가 1001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들어가면 얘는 이 풀 애더는 여기 뭐 클락이 들어가거나 하지 않죠. 애더는 어떻게 동작을 계속 동작을 해요. 얘는 계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이제 덧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0000하고 이게 덧셈이죠. 그러니까 0000으로 덧셈을 해서 그 결과가 이제 여태 1001이겠죠. 그 결과가 여기서 이제 나와서 대기하고 있을 테고 트랜스퍼 시그널이 들어가면 이제 바뀌겠죠. 뭐 약간 이제 타임 뭐 계산할 때 뭐 시간이 이제 당연히 이제 필요할 테고 이제 약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트랜스퍼 시그널을 액티브하게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치죠. T3라고 하면 물론 이제 전에 B가 1001일 때고 이 시점에서 A는 이제 요거 같은 이제 요거랑 요거랑 더하니까 그 결과가 이렇게 할 텐데 B가 다시 한번 쓰면 A는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썸이 트랜지스터고 뭐 T3 여기 저 신호 트랜스퍼 신호죠.
요거는 이제 로드 폴스고. 그러고 나면 이제 A에 1001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A가 1001로 T3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100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두 번째 숫자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하나가 1001이었을 때 또 다른 숫자가 이렇게 두고 0000하고 계속 더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숫자 두 개니까 하나를 또 메모리에서 가져야 되겠죠. 다른 숫자를 메모리에서 B 레지스터로 가져오고 그래서 세컨드 바이너리 넘버가 예를 들어서 0101이라고 합시다. 네. T4 T4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서 이제 뭐 바로 해도 되겠죠. 여기 바로 T4고 그럼 이 T4가 오기 전에 이제 메모리에는 우리가 0101을 넣어줘야 되겠죠. 바꿔줘. 첫 번째 숫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로드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 숫자로 바꿔줘야 될 거고 메모리 어드레스 여기에 매칭이 돼. 근데 그건 이제 뭐 어드레스를 줘가지고 각기 다른 어드레스에 있는 메모리 값을 억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고. 그러고 나면 이제 B에 이 값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로 로드 플러스 신호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 B에 0101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계산이 일어날 테고 계산이 이제 요거하고 이번에는 0101하고 A에 있는 값 1010하고 얘 이제 덧셈이 일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S가 이제 덧셈에서 결과가 나오면 이걸 이제 A로 어큐뮬레이터로 옮겨야 되겠죠. 이제 B에 지금 현재 들어있는 게 이미 여기 다 있지만 다시 한번 쓰면 0101이고 A에 있는 값은 1001이니까 요거에 이제 썸이 A 레지스터로 들어갈 테고 물론 요 시간도 약간 이걸 잘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이쪽에 T5에 이제 트랜스퍼 시그널을 제가 들어가서 T5에 지금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거 들어가서 이제 덧셈이 일어날 만큼의 이제 시간을 줘야 되겠죠. T5에 대한 시간이 들어가면 덧셈 결과가 A 레지스터에 들어가고 더하면 100이라고 0101을 더하면 이제 1110에 해당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A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메모리로 보내는데 이제 지금 우리가 그린 서킷에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결국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덧셈 지금 같은 이제 4비트 바이너리 넘버 두 개의 덧셈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A 물론 A 레지스터에 처음 0이었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값이 들어있을지 모르니까 클리어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하나씩 불러들여서 B 레지스터하고 클리어된 거를 더하면 이제 처음 불러들여 게 A로 저장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불러들여 그게 이제 B 레지스터에 저장되면 그 두 개를 더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를
개가 이제 우리가 덧셈 원하는 덧셈의 결과니까 그걸 이제 메모리에 그러니까 CPU ALU는 레지스터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둘 수 없고 하여튼 계산하고 나면 항상 다 메모리로 보내줘야 되죠. 그 메모리 이름을 가져와서 계산하고 항상 메모리로 보내주는 뭐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자,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겪는데 캐리 이제 덧셈에 있어서는 항상 이제 낮은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윗자리로 쭉 캐리가 전파가 되는 이게 결국 이제 시간 얼마큼 이제 덧셈에서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이제 부분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스피드를 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쨌든 애더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되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빠른 이유는 거기 안에 뭐 사실 우리가 그 회로를 저번 시간에 살펴보긴 했지만 뭐 엔드 오어 한 번씩 그러니까 2단계 또 익스클루시브 오어 2단계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간단한 구조예요. 뭐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숫자 0, 1 뭐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케이스가 4개밖에 없고 그거 계산하는 건데 물론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가 8개가 되는데 어쨌든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사실 빠르게 진행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그 속도는 여기 이제 제목으로 쓴 거. 캐리의 이제 프로퍼게이션 또는 뭐 다른 말로 뭐 캐리 리플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캐리가 쭉 아랫자리에서 윗자리로 쭉 전파되어 가는 그것에 의해서 그 최고 속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가 되고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뭐 논리적으로는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우리가 덧셈을 엮여보지 않으니까 아랫자리부터 해가지고 윗자리 올라가는 게 이제 당연해요. 그래서 완전히 뭐 줄이는 방법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없는데 뭔가 지금 우리의 덧셈 회로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상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 보이긴 해요. 자, 만약에 이런 덧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번 적당한 시간 동안 밑에 쪽이 계산이 끝나야 밑에 쪽에서 캐리가 하나 발생하고 그럼 이제 위에 쪽에 계산을 하고 그때 또 캐리가 발생하고 그럼 이제 그 위에 쪽 자리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캐리가 발생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0, 0, 0, 0 이렇게 나오겠죠. 처음에 시간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0, 0, 0, 0 나왔고 0, 0, 0, 0에 여기 캐리 1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죠 여기 1, 1이 있으니까 1, 1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이 올라가서 캐리 계산해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캐리 1이 올라가고 이렇게 나올 거고 시간에 따라서 생각하고 0, 0, 0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1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올바른 답이 이런 이 답이라고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나오지 않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야 이런 답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리가 있고 퍼스트 비트라는 이제 LSB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작은 자리에 캐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비트에 그 다음에 서드 비트에 그 다음에 포스 비트 지금 이게 제일 큰 거죠. 여기까지 가서 야 이제 비로소 올바른
답을 주니까 그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3가 제대로 된 결과를 내어주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캐리가 쭉 차근차근 올라와야 돼요. 요 C1이라는 게 요거죠. 여기에 계속 흠타시 프로퍼게이트를 해서 그 사이에 있는 풀레더들을 거쳐서 쭉 위쪽으로 프로퍼게이트를 다 할 때까지는 제대로 된 결과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결과가 거기 1이 나오는 건데 계속 0이 나와 있는 상태겠죠. 그래서 뭐 대략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려고 하면 뭐 하나 결과가 제대로 풀에다가 뭐 AND OR을 거치든지 exclusive OR 두 번을 거쳐서 나오는 뭐 시간이 있을 거죠. 그 시간을 이제 뭐 그것도 일종의 propagation delay time이라고 하면 각 풀에다마다의 propagation delay time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계속 누적돼서 제 위에 풀에다의 결과가 제대로 나올 때까지는 그 propagation delay time이 계속 누적돼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FA라고 쓰면 이제 풀 레더를 쓰는 거고, 이거가 뭐 PP, 풀 레더가 예를 들어서 40 나노세크라고 하면 지금 이제 S3가 나오려고 하면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여기 풀에더 제로가 있고 풀에더 1이 있고 풀에더 2가 있고 풀에더 3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발생했다고 치면 여기서 발생한 이후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나올 때까지 40 나노세크 여기서 여기서 나올 때까지 또 40 나노세크 물론 여기서 이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때까지 다 40 나노세크인 거죠. 네, 이 출력이 나오는 거 또는 이 출력이 나오는 게 다 40 나노세크가 될 테니까 여기서 C1이 발생한 이후에 40, 40, 40 120 나노세크만큼이 지난 이후에야 S3가 S3가 제대로 된 올바른 결과를 내어줄 거다. 뭐 이게 물론 이제 월스트 케이스죠.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가 들어간 이후부터 시작하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 이후부터 시작을 하면 요거 첫 번째 나올 때도 40 나노세크만큼 필요하겠죠. 그래서 월스트 케이스는 4개가 있다고 하면 풀레더의 각각의 풀레더에 다 이퀴벌런트하니까 풀레더의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곱하기 넘버 오브 비트 지금 같은 이제 4 곱하기 40 나노세크 지금 예를 들면 뭐라고 하면 160 나노세크가 이제 월스트한 제 케이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위로 올라오는 캐리가 중간에 어디선가 발생하지 않으면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월스트 케이스에 해당하고 그래서 뭐 이거를 근데 이제 월스트 케이스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 일단 뭐 예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그 숫자는 보통 뭐
우리가 지금 이미 64비트 인티저 계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뭐 셀폰, 다 지금 CPU, 뭐 AP 다 64비트 기반이고, 그러니까 덧셈을 할 때 한 번에 64개의 비트를 계산하는 거니까 하나 계산을 하려고 하면 타임 딜레이가 프로포션 타임 딜레이가 64번 이렇게 쭉 월스턴 케이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누적해서 그래서 이제 보통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거를 한 번에 한 번에 밑에부터 쭉 그 제일 위에 비트까지 LSB부터 MSB까지 쭉 계산을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이제 적당한 데서 이제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서킷을 우리가 지금 서킷 회로를 다루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추가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는 걸로 오헤드 캐리라고 불리는 미리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트라 서킷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엑스트라 서킷을 추가로 만들어서 이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2, B1, B0, A2, A1, A0를 입력으로 바꿔. 이게 다 인풋이에요. 그래서 C3를 출력을 내주는. 물론 이제 64개의 비트를 3개씩 쪼개가지고, 그럼 3개씩 쪼개가지고, 로그헤드한 캐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실제 뭐 타임 딜레이, 프로포션 타임 딜레이 곱하기 64가 아니고 프로포션 타임 딜레이 곱하기 셋만 하면 계산이 이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의 그 정도는 아니겠죠. 세 개를 쪼개도 되는데 어쨌든 64가 아니라 64를 이제 3으로 나눈 것만큼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거 꼭 이렇게 3개가 아니고 뭐 4개도 있고 8개도 있고 뭐 적당한 단위로 이제 또 물론 이렇게 생긴 더 회로가 복잡해지고 뭔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하긴 하겠지만 훨씬 빠르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회로를 꾸미면 그래서 결국 이제 흡수를 빠르게 동작하도록 빠르게 동작하도록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항상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코스트가 중요하냐. 일부 에리어를 칩이 있다고 칩의 일부 에리어를 그냥 애더만 쭉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다른 그 칩을 더 추가를 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 뭐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이걸 좀 더 저으려고 하는 게 중요하냐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판단을 해가지고 되겠죠. 설계를 해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이제 회로 이렇게 애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 에더를 뭐 우리가 이제 회로 내부 회로는 알아요. exclusive or도 쓰고 and 뭐 이런 이제 회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뭐 한 비트 한 비트마다 그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뭐 브레드보드를 만든다고 해도 수많은 그 칩들을 꼽아야 될 테니까 보통은 이제 그래서 이 덧셈을 하는 회로를 포함을 하는 이제 칩 형태로 덧셈을 하는 회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IC를 보통 많이 이용을 해요. IC 형태의 이제 패러럴 헤더를 쓸 수 있고 보면 이제 번호가 83번 LS 뭐 이거는 뭐 로파워 쇼키고 일단 83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는 이제 에더 풀 에더가 또는 283 이렇게 우리가 이제 번호를 대충 보면 이제 00가 이게 랜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번호마다 앞에 뭐 74, LS, 뭐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이게 디지털 회로다라고 하는 게 74가 이게 디지털 회로라는 뜻이고 디지털 회로 중에서 오리지널 테크놀로지. LS가 붙은 건 로 파워, 쇼키. 그래서 약간 이제 테크놀로지컬하게 어드밴스가 된 거. 이제 속도는 느리지만 이제 파워가 뭐 소모가 적은 거. 이런데 그 다음에 붙은 게 어떤 회로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어떤 동작을 하는 회로인지가 뒤에 이름이 있는데 83번 또는 283번 이런 것들이 이제 에더에 해당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칩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를 한번 보면 뭐 다 똑같죠. 다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고 에더 칩만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뭐 레지스터는 따로 있고 에더만 이제 있다고 치면 입력을 A3, A2, A1, A0 이렇게 입력을 받고 뭐 이쪽은 이제 B라고 아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쪽을 B를 썼으니까 이쪽을 B로 B3 입력을 받고 이렇게 이거 입력을 받고 밑에서 올라오는 K 입력을 받고 이게 이제 입력들이고 출력을 썸에 해당하는 걸 뭐 시그마가 이제 썸이랑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되고 시그마라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자 대문자로 보통 이제 썸 기호를 쓸 때 이렇게 쓰니까 뭐 사실은 이제 S라고 써도 되는데 뭐 그 매니팩처에서 어떤 이유든 간에 시그마라는 캐릭터를 이용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기본이죠. 이렇게가 입력이고 이렇게가 출력이고. 물론 이 안에 그러니까 4개 입력을 받는다면 여기 이제 4비트 풀 헤더가 4개가 들어있다는 뜻이죠. 그 안에 풀 헤더가 4개 들어있고 4비트 연산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회로예요. 그래서 74, HC, 5283 뭐 이렇게 뭐 HC건 뭐 LS건 어쨌든 이제 뭐 이제 테크놀로지고 74라고 하는 건 디지털 서킷이라는 의미고 283이 이제 패러럴 헤더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가 실제 회로를 구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거 이제 4비트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4비트가 아니라 16비트, 30비트 계산하고 싶다. 또는 8비트 정도만이라도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쓰면 되죠. 2개 연결했으면 8비트, 4개 연결하면 16비트, 8개 연결하면 또 30비트. 이렇게 되는 숫자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캐스케이딩이라고 불러요.
프로헤더를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게 8비트다. 이게 8비트 넘버들을 하기를 원하는데 두 개만 있으면 되죠. 4비트, 4비트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숫자로 따라서 B 7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8비트가 될 텐데 여기서 4개를 낮은 쪽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이제 이쪽에 큰 자릿수 계산하는 데 넣어주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A 또 A7 이렇게 했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를 이쪽에 넣어주고 나머지를 이쪽에 넣어주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아이디어 자체는 아주 간단하니까 똑같은 걸 넣어주고 웹에서 들어오는 제일 낮은 올라오는 캐리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오는 키를 이쪽에 넣어주고 이쪽에 올라오는 게 C4가 되고 이쪽에 뽑는 게 C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썸에 해당하는 값은 이렇게 4개가 시그마 7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윗자리 그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나오도록 해가지고 이제 연결은 이제 사실 이 칩 2개의 연결은 이제 요거만 연결하면 될 거고 결국 우리가 넣어주는 그 숫자를 4개씩 낮은 자리 4개, 높은 자리 4개, 낮은 자리 4개, 높은 자리 4개를 이제 똑같이 집어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면 아무 문제 없이 8비트 넘버들 2개의 덧셈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제 칩을 보면 꼭 우리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어떤 커패시티, 뭔가 이제 능력,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해도 그걸 일부 기능만 가지고 있어도 그것도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되어 있는 거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뺄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뺄셈을 덧셈을 하는 거는 이제 쉽죠. 덧셈은 그냥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4비트 덧셈이라 그러면 여기서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주고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 넣어주고 뭐 나오는 캐리가 있고 이렇게 계산을 그냥 이제 해주면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일단 만약에 그 숫자가 있다고 치고 이제 여기 나오면 일반적으로 이제 덧셈의 경우에는 여기 무시를 하면 되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을 넣어주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 6을 넣어줬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이면 원래 3이 0, 0, 1, 1 이렇게 될 테니까 1, 1, 0, 1이 이게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고 6은 0, 1, 1, 0죠. 이렇게 되는 거를 여기다가 순서대로 0, 1, 1, 0 그 다음에 1, 1, 0, 1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출력이 1, 사실 이제 출력이 여기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죠. 3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려고 하면 1, 0, 1, 0
되고 그 다음에 1, 1 그 다음에 또 1이 올라가서 1, 1 그래서 0 이렇게 나오고 여기 1이 나오는데 이거 이제 무시를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덧셈의 경우에는 어쨌든 뭐 그냥 넣어주면 돼요. 이게 사인드 넘버건 언사인드 넘버 그냥 명부터 시작한 넘버건 아니면 음수를 가지고서 투스 컴플리먼트 넘버가 그냥 넣어주면 물론 여기다 0을 넣어주고 약간 0을 넣어주고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되고 여기 올라온 거는 이제 덧셈의 경우 이제 무시를 하면 되죠. 물론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로 하고 자 근데 이제 뺄셈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뺄셈은 그냥 할 수 없고 여기 이렇게 똑같은 데에서 할 때 뺄셈의 경우는 똑같은 그림을 계속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죠. subtraction의 경우는 일단 그 two's complement를 만들어야 되죠. 그 빼는 숫자를 subtract에서 빼는 숫자를 얘기를 하고 subtract 그 투스 컴플리먼트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하는 거죠.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우리가 잘 그냥 인버터를 시키고 그 빼는 숫자의 각각의 비트를 다 인버터를 통과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1을 넣어주면 이게 덧셈 해놓으니까 이 자리에 1을 넣어주면 그럼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가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뺄셈의 경우 지금 이제 A 빼기 B를 하자고 생각해봐요. 이 B 이렇게 되는 걸 한다고 생각하면 A에는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A3부터 이렇게 이제 그대로 넣어주면 되고 근데 B는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B3를 봐, B2에 봐, B1에 봐, B0에 봐 이렇게 넣어주고 이쪽에 이제 C0에 넣어주는 걸 여기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B의 투스 컴플리먼트가 이 값이 이게 이제 덧셈 플러스 1을 하는 게 되고 이거는 이제 컨버트를 하는 원스 컴플리먼트를 취하는 게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원하는 값을 갖고 그래서 여기 K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B가 있는데 한번 이제 집어넣어보면 A가 예를 들어서 0, 1, 0, 0 이제 4죠. B가 6이라고 해봅시다. 4고 6이고 이거 이제 빼기를 한번 해보자. 4 빼기로 빼기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이제 그 숫자를 이제 A는 여기가 흰색에서 0, 1, 0, 0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고 B 자리에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에 이제 인버트를 시키면 1, 0, 0, 1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에 인버트가 그리고 여기다가 1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 이렇게 들어가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1, 0, 0에서 0, 1, 0에서 1, 0, 1에서 1 이렇게 나오고 이제 여기는 이제 0이 나오겠죠. 이렇게 1, 1, 0, 1이라고 하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제일 첫 비트가 1이니까 이게 음수라는 의미고 여기 이제 사인 비트고 제일 첫 번째 거는 이제 사인 비트고 첫 번째가 음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 알면 이거에 이제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해야 되는데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0, 0, 1, 0 뭐 이렇게 된 거에 여기 1이 더 들어가서 1이 더 들어가면 계산 안 했는데 1이 더 들어가면 미안해요. 이게 들어가면 1,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0, 0, 0, 1에서 1이 더해지니까 1, 0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음수인데 투스 컴플리먼트를 취하해서 2가 되는 수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값이 10진수로 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4 빼기 6인데 마이너스 2가 맞으니까 맞는 결과다 제대로 된 결과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이제 덧셈과 뺄셈을 다 할 수 있는 형태의 회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한번 이제 패러라이더로 해가지고 회로를 뭐 꾸며보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회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일종의 이제 컴플리트 그 덧셈과 뺄셈이 다 가능한 그런 회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만큼 다 아마 써야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해서 에더가 있다고 치고 에더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에더가 있고 이쪽에 이제 B 레지스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쪽에 이제 A 레지스터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애드냐 서브트랙트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공간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제 뺄셈의 경우는 이제 인버터를 거쳐야 되고 해서 여기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고 치고 이제 B3, B2, B1, B0 물론 저기 이제 디플리프라든지 수능하고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로드 시그널이 들어가서 이쪽은 이제 메모리 쪽에서 오는 물량값들이 있을 거고 여기 나온 출력이 하나는 이제 그대로 가고 하나는 인버터를 이제 거쳐서 가고 물론 이제 그 결정을 해주는 게 이게 덧셈이냐 뺄셈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제 덧셈이면 애드의 경우에는 요 신호 그냥 B0, B1, B2, B3 요 신호가 더해지고 공간이 좀 생각을 잘못해서 부족하네요.
큰데 add 신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서 요 신호가 어쨌든 공간이 부족하긴 한데 뭐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서브트랙트 신호가 들어간다고 하면 서브트랙트 신호를 그러니까 뭐 따로 줄 수도 있고 따로 이렇게 서브트랙트 신호를 따로 이렇게 줘서 그 신호에 따라서 너무 미안해요. 너무 공간이 여유 있게 그리죠. 그쪽에 또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신호가 이제 합쳐지도록 이렇게 하고 이렇게 5어로 이게 이제 진짜 add로 들어가는 신호죠. 그러니까 add 신호가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이 신호가 이쪽에 OR 게이트를 지나서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add가 1이거나 이게 1이거나 0이거나 또는 여기가 0이거나 요 케이스밖에 없는 거예요. 요거나 요게 이제 덧셈일 때 또는 이제 서브트랙션일 때는 요 경우밖에 없고 또는 뭐 그게 이제 싫으면 이걸 하나로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인버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주면 add가 1일 때는 이게 되고 저절로 그 다음에 add가 0일 때는 subtract 요쪽이 1이 돼서 어쨌든 이 둘 중에 하나만 1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회로를 가지고 그럼 이제 1이 되는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신호만 여기가 얘가 서브가 1이 되는 경우 add가 0이 되는 경우는 여기가 1이니까 1일 때 B0 여기가 이제 사실 이제 B0의 바가 오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B0가 오는 거죠. 그래서 add가 1일 때는 B0가 여기 오고 서브가 1일 때는 B0의 바가 여기 오고 나머지는 0인 거죠. 그러니까 add가 1일 때는 서브가 0이니까 이쪽 end에 지금 요건 다 end예요. end의 아웃풋이 0이에요. 그리고 add가 0이고 서브가 1일 때는 add 쪽 그 엔드 게이트 아웃풋이 무조건 0이고 둘 중에 하나만 이쪽 OR 게이트 쪽에 도달을 하게 돼 있고 그 값이 풀 애더의 입력으로 이제 더해지고 뭐 B3, B2, B1, B0 이렇게 더해지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입력 C0가 들어가야 될 텐데 C0는 add일 때는 뭐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고 서브일 때는 얘가 서브가 1이 될 때는 그게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좀 모양이 좀 나쁘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하면 그럼 이제 빼기가 진행될 때는 이쪽이 0일 때는 add가 0이고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서브의 바 이렇게 이게 1일 때는 add로 그다음에 0일 때는 서브에 해당하는 서브트랙션에 해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서브트랙션이면 여기까지 0이면 인버터를 거치면 1이니까 그 신호가 여기에 들어가서 뺄셈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애더 회로가 있고 A 레지스터 회로가 있고 A3, A2, A1, A0가 이렇게 연결되도록 지금은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좀 모양이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러면 이제 이쪽에 C4가 이제 캐리 아웃풋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출력이 나올 텐데, 출력이 이제 뭐 이쪽으로 이제 좀 지저분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도록 43 디테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걸 정하는 건 이쪽에는 좀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붙이고 그때 이제 트랜스퍼 시그널이 시그널이 들어오면 이제 이쪽에서 나온 썸에 나가게 시그마 3, 시그마 2 제로로 되어 있는 이 시로가 여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트랜스포 시그널이 이제 액티브한 신호가 들어가면 데이터가 A 레지스터에 어큐뮬레이터에 저장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회로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지 이게 4개의 비트다 보니 그 4개의 비트 똑같은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그리는 거라 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뭐 하나만 또는 뭐 2개의 비트만 생각해서 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구조예요. 한번 자기가 직접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제로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283번 칩을 살펴봤어요. 283번 칩은 이제 이거는 이제 패러럴 애더까지 들어가는 칩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칩들이 있고 단지 이제 덧셈만 하는 게 아니라 뺄셈도 그러니까 모드가 있어서 그냥 우리가 인버트를 시켜가지고 입력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이런 회로가 필요 없이 그냥 요 값을 넣어주되 이게 지금 뺄셈이다 덧셈이다 뭐 이런 것만 가르쳐줘가지고 칩 내에서 알아서 덧셈 뺄셈 뭐 또는 뭐 기타 다른 오퍼레이션을 하도록 하는 그런 회로들이 이제 존재해요. 뭐 그게 더 이제 약간의 이제 어드밴스가 있는 기능적으로 뭐 그런 칩일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280 뭐 3번 뭐 이런 건데 382번 칩이 그런 거고 이게 보통 이거를 ALU라고 부르는데 ALU는 아리스메틱 그러니까 이제 여기 패러럴 애더에서 다뤘던 애더뿐만이 아니라 약간의 로지컬한 계산도 해주는 로지컬한 계산이니까 뭐 엔드 오퍼레이션, 뭐 오어 오퍼레이션, 뭐 bit와이즈로 각각 비트 바이 비트로
and, or 뭐 이런 계산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경우 이제 이 example 보면 이제 뭐 이런 식들 생각하시면 이 경우는 이제 여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입력 쪽에 핀의 개수가 꽤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똑같이 4비트 문제를 하는데 입력이 A3부터 뭐 이렇게 4개의 비트고 B도 이렇게 4개의 비트의 입력이 있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캐리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캐스케이딩을 이제 생각하면 이제 밑에서 올라가는 게 CN이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C의 N 플러스 4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개를 연결해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모드가 있어서 S2, S1, S0 이거가 셀렉트 신호고 어떠한 오퍼레이션 할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출력이 있고 여기 아까는 뭐 시그마라고 썼는데 얘는 이제 F라고 어제 회사에서 이로 이제 여기 S를 썼으니까 S라고 이제 또 쓰면 이제 구별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이제 F라고 하는 걸 이제 아웃풋 썸에 해당하는 아웃풋으로. 근데 이제 꼭 썸이 아닐 수도 있죠. 지금 이제 이 경우에는 기능이 덧셈하는 게 아니라 뺄셈도 되고 또 뭐 오어나 엔드 그런 오퍼레이션 되니까 어쨌든 뭐 꼭 덧셈만이 아닐 수 있으니까 이제 출력을 F라고 이름 붙이고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버플로우에 해당하는 거죠. 포지티브 넘버 2개를 더했는데 4비트를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오버플로우 신호를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존재해요. 그래서 뭐 애드 같으면 S 신호를 공기에 이렇게 주면 이때는 애드고 뭐 예를 들어서 뺄셈을 하면 S2, S4, S0가 001 이렇게 좀 뺄셈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3개의 비트니까 8개의 기능이 있겠죠. 8개의 기능이 보통 뭐 이런 칩을 만든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뭐 스페시피케이션 이 칩이 어떤 목적이고 어떤 핀들이 몇 볼트를 받고 뭐 등등 뭐 그런 정보들을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을 뭐 시트 이런 식으로 줄 텐데 여기 이제 펑션 테이블에 이제 S 값을 따라서 S2, S1, S0 값을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제 그냥 한번 보면 돼요. 뭐 이거 기억을 하거나 뭐 이게 중요하거나 한 건 아니니까. 물론 이제 3개의 비트니까 8개의 그 동작 모드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또 지금 이 경우는 0, 0, 0면 클리어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리고 F3, F2, F1, F0가 0, 0, 0, 0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하고 물론 이제 그 001 아까 이제 뺄셈이라고 했죠. 010 이게 이제 백인데 이게 이제 B 마이너스 A 이거 이제 A 마이너스 B B 마이너스 A랑 A 마이너스 B는 이제 틀린 거죠. 둘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요 때는 이제 CN에다가 2를 넣어주도록 되어 있고 또 0112 A 플러스 B고 그리고 이제 이때는 밑에서 올라오는 게 물론 이제 캐스케이딩을 하게 되면 이제 밑에 쭉 연결되니까 제일 밑에 단은 0을 넣어줘야 되고 요 센서링 경우에 제일 밑에 단은 1을 넣어줘야 되고 그 위에 단은 그냥 이렇게 연결해주면 뭐 C 이쪽 다음 거에 오면 다음 거에 C에다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시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ALU라고 해서 이제 버티컬한 오퍼레이션으로 이 100은 이 엑스클루시브 오어죠. 엑스클루시브 오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B인데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오어라고 쓰면 오어 B 여기는 A and B 이거 이제 다 bitwise로 오어하고 각 비트마다 같은 비트 A3하고 B3하고 A2하고 B2하고 이렇게 AND, OR, exclusive OR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셋 그래서 F3, 2, 1, 0가 1, 1, 1이 되는 뭐 이런 동작을 하는 뭐라 하지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덧셈 회로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회로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런 각각의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그냥 추가적으로 이런저런 부분들이 다 추가될 텐데 뭐 하여튼 불가능한 게 아니죠. 당연히 가능하고 뭐 회로만 더 추가적으로 그 안에 넣을 수 있으면 시간에 넣을 수 있으면 다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기능을 하는 칩도 얼마든지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더라.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똑같이 지금 이제 4비트 넘버에 대해서는 만약에 8비트 넘버를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뭐 캐스케이딩을 하는 거죠. 익스펜딩, 뭐 캐스케이딩 뭐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칩이 이렇게 있으면 뭐 좀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데 S2, S1, S0 여기 셀렉트하는 거고 그래서 이 값은 똑같은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얘들 같으면 뭐 얘들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덧셈이다 그러면 A 플러스 B 011이다 뭐 이렇게 S2, S1, S0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고 여기 이제 C, N이 있고 뭐 B 뭐 3, B2, B1, B0 A3, B2, B1, B0 뭐 이렇게 있죠. 어느 쪽이 더 큰 쪽이냐에 따라서 정해야 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3N 있고 출력이 이제 3N 플러스 4가 있고 이제 오버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F3부터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요 값들이 각각 뭐 이쪽에서 이쪽이 이제 뭐 더 낮은 쪽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이 이제 출력이고, 이쪽 출력이고, 이쪽이 응력이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B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좀 이제 B7, 6, 5, 4, 3, 2, 1, 0 이렇게 하면 7의 단 쪽이 여기 B3요. 이렇게 4개씩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가 아니죠. 3, 2, 1, 0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하고 출력도 이렇게 나오는 게 결국 그 실제 값의 7, 6, 5, 4고 여기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연결해서 순서대로 2, 3, 2, 1, 0 이렇게 연결을 하면 뭐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더 원하면 더 많이 연결을 하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A도 여기 이제 A7부터 A4까지 A3부터 A0까지 하고 여기 4개,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그쪽 연결을 하면 되겠죠. 지저분하지만 하여튼 뭐 개념 자체 아주 간단하니까 쭉 연결하면 돼요. 그냥 연결하는데 높은 쪽 비트는 높은 쪽대로 낮은 쪽은 낮은 쪽대로 이제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연습을 하면 될 거고 모두는 이제 똑같은 동작을 해. 덧셈이면 덧셈, 뺄셈은 뺄셈, 뭐 아니면 다른 로지컬한 오퍼레이션은 로지컬 오퍼레이션 이렇게 다 동일한 명령을 그러니까 동일한 동작을 하도록 같은 값이 입력이 돼야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캐리아웃에 해당하는 게 위쪽 낮은 자리의 캐리아웃이 높은 자리 쪽에 높은 네 자리에 캐리인 쪽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뭐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냥 같이 좀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거고 이제 다음 시간 저기 얼마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남은 부분들을 하고 아마 그 뭐 VHD의 코드들, 그 관련 코드들도 조금 이제 살펴보는 이거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